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네, 10월의 첫 번째 화요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퇴원 예고와 미국 경기부양책 합의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강세로 장을 마쳤죠. 오늘 우리 시장도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잘 가고 있는 가운데 보유하고 계신 종목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전매매정수는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번호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 중에 실시간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로도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죠.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유튜브로도 저희와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 있죠.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 참여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양시장에서 개인의 매수 물량이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어제서는 이제 자동차 부품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안 그래도 어제 대우 부품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대우 부품뿐만 아니라 저녁 방송에서 이제 성화이텍이라는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고 완성차의 흐름들이 이게 보통 강한 게 아니고 시장의 주도주로 올라오려는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순환매 종목들도 지금 이제 점차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자동차 완성차들이 움직이게 되면 어제 저녁 방송에도 얘기해드렸지만 완성차 자체가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 파생되는 종목들이 2차 전지라든지 자율주행,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 이쪽으로 파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상당히 어제에 비해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줘서 뭐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임이 좋게 움직여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시장은 일단 2,400을 안착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400을 안착을 할 건데 일단 지금 20일 자리에서 좀 걸리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아마 오늘도 오후장까지 밀릴 가능성보다는 계속 강세로 내지는 내일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강한 흐름들이 예상이 되는데 둘 중에 하나죠. 박스권으로 갇히면서 박스권 매매 대응을 하는 시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 2,458을 돌파를 하고 그냥 종목들이 다 튀어날아가는 흐름들을 보여줄 거냐 둘 중에 하나인데 폭락은 보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폭락할 것들은 보이지가 않고 돌파가 되느냐 아니면 조금 올라가면서 박스권 매매가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박스권 매매가 되면 낙폭과대 종목들이 어느 정도 키 맞추기로 이제 올라올 거고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 많이 못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계속적으로 우상방향으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잡히고 있고 오늘 2차 전지도 좀 강한 흐름들도 계속 잡히는 것도 있지만 오늘 LG전자도 상당히 강해요. 지금 차트를 보면 LG전자도 무지하게 강합니다. LG전자. 자, LG전자도 정고점을 돌파를 했죠. 지금 시장이 그렇게 뭐 무너지거나 빠질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뭐 거기에다 지금 뭐 테스도 굉장히 강하고요. 태양광 플러스 반도체 장비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계속 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표적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바로 그 자연과 환경도 오랜만에 다시 올라오죠. 다시 올라오고 있고 뭐 이것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점차적으로 종목들이 계속 살아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2차 전지도 올라오고 지금 EM코리아도 알게 모르게 지금 계속 반등을 주고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뭐 일진전기, 뭐 에스코데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SD에까지 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인데 뭐 알게 모르게 계속 다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이게 끝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회원들한테 얘기했지만 시장이 뭐 반등을 준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오지 않아요. 마치 꽃이라든지 그 과일들도 3월달 된다고 뭐 사과, 포도, 뭐 귤 다 열리지 않죠? 그 3월달에 다 열리면 4월달에 뭐가 열립니까? 하나도 안 열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1월 달에서부터 해서 뭐 5월 달에서 뭐 딸기가 열리고 뭐 7월 달, 8월 달에서 뭐 수박이 열리고 9월 달, 10월 달 뭐 사과가 열리고 뭐 배가 열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목마다 그 계절마다 종목들이 이게 순환하듯이 하나씩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서는 자동차 부품주가 움직였고 오늘은 2차 전지가 움직인다 그러면 내일은 또 다른 종목들이 순환을 하면서 계속 종목들이 움직일 텐데 그 종목들의 그 순환의 중심에는 EM코리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아직 못 올라간 쪽들 있죠. 이런 쪽들이 이제 키 맞추기로 빠진 폭의 절반 내지는 전고점까지 강하게 올라가면 전고점까지 다 올라와요. 그래서 EM코리아도 전고점까지 올라오면 40% 올라가는 거고 적당히 올라가도 뭐 20%랑 올라오는 이제 이런 흐름들로 이제 시장들이 바뀔 텐데 저는 시장을 여태까지 추석 전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빠진다고 얘기해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렇죠? 대부분 뭐 여기저기 방송에서 뭐 추석 전에 뭐 빠진다 막 얘기가 많이 나오길래 오히려 안 빠지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추석 전에 저점 매수를 완료를 해야 된다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들 뭐 아침 방송 뭐 저녁 방송 얘기 드렸던 종목들 알게 모르게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기가레인 한번 보세요 한번. 기가레인 아예 전고점을 뚫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이거 1,600원대 공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이게 벌써 40%나 올라갔어요. 그래서 40%나 올라갔고 이런 식으로 지금 종목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흐름을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시작이라 보고 있고요. 차별화 장세가 됐든 폭등장이 됐든 어쨌든 간에 이 박스권장에서는 낙폭과대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집중을 하셔야 되고 추격 매수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고 2,400이 안착이 되게 되면 그때서 종목들이 뭐가 움직이는지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시장이 중요할 때마다 공개 방송을 열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 공개 방송에 대한 얘기를 아직은 안 해드리고 있어요. 나중에서 공개 방송 해드리게 되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감을 못 잡은 사람들 특히 어제 같은 날에서 아니 시장이 빠질 이유도 하나도 없는데 괜히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해가지고 공격적으로 덤비질 못합니다. 이제 오늘에서 좀 공략을 이제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약해요. 과거에서 개인 투자자 들어온 거 보면 벌써 몇천억씩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864억 아직도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하는데 생각보다 시장은 굉장히 강합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종목들 기가레인 보세요. 벌써 40%가 올라갔어요. 벌써. 근데 지금 알게 모르게 종목들이 튀어날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흐름들은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달, 다음 달, 2달 동안 열심히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시장이 올라가진 않아요. 시장이 올라가지가 종목별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종목에 열심히 집중을 하시고 실전 매매와 함께 시장이 빠진다 하기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보자들이 수익 내기가 그렇게 쉬운 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인들을 항상 이 시장은요. 개인들이 바라보는 쪽에다 수익을 갖다 놓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개인들의 뒤통수를 치고 그리고 나서 시장은 몰래 올라가는 이 흐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지금의 이제 어느 정도 종목들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더욱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좀 이따가 아까 아침 방송에 좀 미리 공개를 했는데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를 공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제에서 모양을 다 만들었던 애들이었는데 이제서야 이제 순환매가 나오면서 움직이게 되면 2차 전지가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오늘 2차 전지가 움직여주니까 좀 이따가 2차 전지 관련주들 말씀을 좀 드려보면 한번 잘 공략을 해보시고요. 어제에서 대우부품 매수가 안 됐던 사람들은 좀 아쉽지만 추격 매수는 안 됩니다. 조정시마다 항상 조정시마다 싸게 공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개별 종목들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는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기 전에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 전해드릴게요. 이번 주부터 실전비기 공부방 3기를 모집하고 있죠.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참여하고 싶어요라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전비기 1기와 2기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 현황 먼저 살펴보고요. 표적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비기 1기와 2기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키이스트가 12.3%의 수익률, SM라이프 디자인이 32% 넘는 수익률을 냈습니다. 2기에서 키이스트 한 번 더 올라왔는데요. 7% 넘는 수익률 냈고요. 초록뱀은 수익률이 무려 10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개별 종목의 누적 수익률은 160.8%입니다. 다음도 살펴보실까요? 이제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오늘의 표적 종목은 코스모 화학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와 매매 전략까지 이정수 위원님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오늘 표역 종목은 코스모학입니다. 코스모학인데 오랜만에 다시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나왔는데요. 낙폭과대입니다. 올라간 게 없고요. 그다음에 다른 2차 전지들이 이제 움직여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얘도 움직일 거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특별 강의를 말씀을 드릴 때서도 천양봉에 거래에 실리면 일단 사고 본다. 거래가 안 실려도 산다라는 천양봉 매수 기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천양봉이 나왔고 그다음에 순환매를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었어요. 원래부터 어제서부터 이거 내일에서는, 그러니까 오늘이죠. 내일에서는 2차 전지가 움직일 것 같다라는 예상을 했었었는데, 지금 움직여주고 있고요. 움직여주고 있고, 뭐 알게 모르게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센 모습들을 이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쪽인 이제 코스모학을 좀 이따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릴 텐데, 좀 이따가 다시 가격 전략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어제 이제 대우부품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포역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부품. 자, 대우부품 요거 이미 예전에서 한번 여기서 한번 얘기해 드렸던, 아마 이게 그 주유소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일 거예요. 그래서 요때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고 40%나 올라갔고, 사실 회원들은 그때 다시 들어가서 40% 정도 수익 나왔을 때 그냥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고 최근에 다시 조정받아서 다시 여기에서 이제 공략을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었는데, 가격대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격대를 들어오지 않고 올라가는 바람에 미도달이죠.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장세가 강할 때에서는 이게 한 호가 두 호가 차이로 가격이 안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장세가 강하기 때문에 어때요? 자, 웬만하면 추격 매수 시키지 않죠. 그러니까 가격이 들어오면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도 미도달 됐다라는 생각보다는 그게 만약에 가격대에 들어오게 되면 웬만해서는 일단 시장이 강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종목들이 가격대에 들어오게 되면 깨질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시장이 강하고 그다음에 종목들이 가격대에 들어오면 추격 매수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가격이 들어오게 되면 거의 다 먹는다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이유가 뭐다? 시장이 강하고, 그렇죠? 시장이 강할 때에서는 그래서 미도달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만약에 약세를 보이거나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제가 가격 드렸던 가격대들은 잘 들어와요. 그리고 그 가격대가 굉장히 싸게, 낮게 드리기 때문에 가격대 들어오게 되면 시장이 더 빠져도 흔들림이 작죠. EM코리아처럼 빠져도 종목의 손실률이 작으면서 시장이 반등 나오게 되면 그 부분들은 다 복구를 하고 수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신성이엔지도 최근 마찬가지. 좀 이따 신성이엔지 말씀드리겠지만 매매로 수익을 내는데 물렸어도 수익이 또 금방 나오죠. 이런 식으로 제가 드렸던 종목들의 그 특징이 있어요. 그 어떤 특징이냐? 시장에 빠지면 웬만해서는 잘 물리지 않습니다. 크게 물리질 않아요. 뭐 들어가자마자 뭐 20% 폭락하는 경우들은 뭐 다른 종목들이 뭐 60%, 50% 폭락하게 되면 들어가자마자 20% 폭락하는 경우는 있지만 다른 종목들이 50% 폭락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드렸던 낙폭과대 종목이 20% 폭락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른 애들이 20% 빠지게 되면 뭐 10% 빠지거나 다른 애들이 10% 빠지면 5% 빠지거나 절반밖에 빠지질 않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들의 특징이 그렇다니 왜? 바닥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조금만 반등을 주게 되면 톡 건드리면 알아서 팡팡팡 치고 움직입니다. 그게 이제 바닥주들의 특징인데 최근의 흐름들도 계속 그랬고 이제 대우부품도 약간 그런 시기예요. 아마도 보세요. 벌써 잘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렸던 종목들은 가격대 들어오면 사면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 그래서 가격이 들어오면 한번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략을 해보시는 거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다음에 또 가격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신성이엔지 급등명주에 있었던 신성이엔지에 대한 이제 AS를 좀 도와드릴게요. 자, 신성이엔지 지난번에 2,200 얼마였던가 하여튼 그때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제가 그때 수익 나면은 파시라 그랬죠. 그때 8%인가 10% 가까이 수익이 나와서 팔아라. 근데 나중에 팔다가 못 판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물리더라도 나중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왜냐하면은 그린뉴들의 이제 대장격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우부품이 아니고 신성이엔지 9월 18일 날에 7.3% 수익이 났었었네요. 2,250원에 들었던 종목이었는데 현재도 수익 권역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은 여기서 물려도 나중에 수익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다시 수익권으로 지금 다시 돌아왔고요. 다시 돌아왔고 밀리고 다시 움직일 때 이 정고점에서가 이제 전투가 벌어질 건데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그린뉴딜 같은 경우는 아마 시세가 쉽게 안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방송으로 들었던 종목들은 3% 수익이 나게 되면 챙기자. 왜? 매일같이 종목들을 새롭게 맨날 들이기 때문에 3% 먹고 팔고 3% 먹고 팔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시장이 빠지거나 조정받을 때 이거 물렸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와요.
물려가지고 저는 분명히 일주일 안에 정리하라 그랬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 가져가면서 이 종목 왜 안 움직인가 움직여봤자 얘기가 할 게 없다는 얘기. 왜?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은 3% 먹으면 팔라 그랬죠? 그러면 그 다음날에 또 3% 먹을 수 있는 종목을 또 드리고 그 다음날도 또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 AS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면.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매매 관점으로 여러분들 방송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그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 그럼 나중에 공개 방송을 할 때에서 잘 들어보시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물어보시면 그거에 대한 얘기는 해드려요. 방송에서는 3% 먹고 팔라고 했지만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한 100% 정도, 200% 정도, 30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방송에서 그런 말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먹을 때 안 팔고 물려버리게 되면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렇죠? 저 같아도 짜증날 것 같아요. 아, 저 전문가가 추천을 했는데 이게 3% 먹고 팔았으면 되는 것을 괜히 가져가갖고 마이너스 10% 갖고 있네? 짜증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해주고. 왜냐면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규칙이 뭐래요? 5일 지나면 다 정리해버려라. 새로 세팅해라. 제로 세팅해서 새로 세팅하라. 이게 지금 방송에서 얘기하는 컨셉입니다. 매매. 그래서 3% 먹고 팔고 3% 먹고 팔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종목들 물릴 일도 없고 어차피 만약에 오늘 시장이 빠져가지고 약간 손실 보게 되면 뭐 쿨하게 잘라버렸다. 반등 나오면 또 3% 먹고 나오고 3% 먹고 나오면 복구가 금방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이것대로 했을 때에서 10번을 매매해서 깨진 날이 많은지 아니면은 2번, 3번 깨지고 7번, 8번 먹는 날이 많은지 요거대로 하게 되면 물릴 일이 없는데 자, 그래서 마찬가지. 신성이엔지는 중장기적으로 더 크게 보지만 단기적으로 수익이 났을 때에서 챙겨가는 부분들은 나쁘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든지 지금 종목 공략할 것들은 많으니까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신성이엔지 뭐 과거서부터 갖고 있는 사람들 내지는 뭐 저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절대 손절하지 마세요. 신성이엔지 뭐 예전에 뭐 4천에 물렸는데 지금 이 얘기 듣고 손절한다? 후회합니다. 그냥 갖고 가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들은. 4천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먹었던 사람들이 3% 먹었을 때에서 욕심 안 내고 파는 부분들은 항상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자, 요거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러면 오늘의 표역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괜찮죠. 지금 바닥에 있는 낙폭과된 종목들이 지금 슬금 올라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속 지금 잡혀요. 지금 계속 제가 보고 있는데 이거에 지금 입이 좀 간질간질하긴 한데 이거는 이제 내일 정도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원래는 그러니까 무슨 종목인지는 여러분들랑 얘기를 하면 그 종목 난 알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루 정도 더 봤다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거는 어쨌든 간에 2차 전지와 반도체를 아우르는 좋은 종목이 있다는 거 하나 알죠? 아마 요까지만 얘기해도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이미 그 종목은 추석 전에서부터 지금 매집이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그런 종목이 지금 움직임들이 좋다라는 것은 시장은 저는 좋게 본다라는 게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 부분은 뭐 조만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이제 코스모화학인데요. 코스모화학. 자,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임이 지금 꿈틀꿈틀거리고 있는데 코스모학이 지금 보면 앞에 거래량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지금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빠질 만큼 빠진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천량봉이 나왔는데 일단 매수 가격은 제가 아침에서 볼 때에서는 9,6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떴죠. 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시 마찬가지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좋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2,400 안착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가격 미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미리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쫓아가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9,700원으로 수정해 드릴게요. 자, 9,600원 정도에서 아침에서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9,600원 안 들어올 것 같고 9,700원 정도면은 한번 밀리게 되면 한번 공략을 싸게 그러니까 그 가격 이하로만 내려오게 되면 크게 물릴 일은 없어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성차 관련주가 움직였고 완성차 전기차, 수소차가 움직였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섹터의 인공지능 섹터도 움직였죠.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움직였죠. 자동차 부품주 지금 끝난 거 아닙니다. 조정받으면 사야 돼요. 자동차 부품주 또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부품주 움직이게 되면 대우 부품 보세요. 그러니까 대우 부품을 보더라도 어제에서 호가 차이가 좀 있었죠. 어제 가격은 안 들어왔지만 어쨌든 어제 이후에서 지금 잘 움직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이 밀렸다가 또 움직이면서 어제 제가 봤었던 자동차 부품주 흐름들은 전고점을 돌파하겠다는 흐름입니다. 아마 돌파가 될 거예요. 대우 부품도 크게 올라갈 겁니다. 성우하이텍이 아니고 세종공업을 요거를 실전 매매 정수 때 1회 방송인가 2회 방송,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인데 1회 방송, 2회 방송, 그러니까 2기 실전 매매 정수
2기 방송이 이제 올해 1월 29일인가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요거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나서 수익이 1월 30일이래요. 1월 30일 날 아마 그럼 2회 방송인 것 같은데 이때에서 추천해드리고 나서 수익이 났다가 3% 먹고 팔려고 그랬는데 안 판 사람들이 요거도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면 바닥주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셔도 되고 단기적으로 빠지는 게 싫으면 손절했다가 다시 재공략을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물렸던 사람들 기준으로 최근의 고점으로 수익률이 165%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종공업이 그때 왜 추천이 됐으며 왜 바닥에 있는지를 보게 되면 차트가 바닥에 있죠? 바닥에서 지금 최저점 대비는 400% 올라갔고요. 저점 대비 2,200원에서는 400%가 올라갔고 4,700원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자리에서는 대략 165%가 올라갔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 뭐 대우부품이라든지 이쪽 애들도 올라간 게 없어요, 지금. 바닥에 있죠? 바닥에서 조금 떴는데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부품주들이 아직도 바닥에 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얘네들만 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 2차전지 관련주들도 같은 섹터 내에서 이제 2차전기, 전기차, 수소차 이쪽에는 같이 움직이거든요. 자동차 부품주들도.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동안에선 제일 늦게 움직였었는데 지금 자동차 부품주 늦게 움직였던 애들까지도 움직여준다 그러면은 코스모학 같은 종목도 보면 바닥에 있죠? 쭉 빠졌고. 그래서 지금 뭐 순환하면서 계속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올라갈 거라서 그리고 시장은 저는 지금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서도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계속 순환하면서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뭐 2차 전지 쪽에서 안 간 쪽들을 몇 개를 찾아보면 몇 개 안 남았어요. 대부분 다 고점에 떠 있다 조정받은 애들이거든요. 일진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고점에 있다가 그쵸? 바닥에서 고점에 있다가 이만큼 조정을 받았고 조정을 받았으니까 다시 올라올 거고 LG화학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LNF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지금 고점에 떠 있다가 최근에 고점에서 조정받았던 부분들인데 얘네들이 빠지지 않고 다시 들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코스모학도 낙폭과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알아서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순환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어쨌든 바닥에서 지금 천냥봉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매수 양봉이 떴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서도 매수 양봉이 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거래량이 좀 없어요. 그래 거래량이 조만간에 실려서 10,000원 돌파 안착 시도가 나오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윗방향으로 전고점 뚫기 위해서 세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거래량 유무를 보면서 추격 매수하지 말고 9,700원 이하로 밀리게 되면 싸게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스모학 오늘 표역 종목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인 코스모화학은 매수가 9,7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실전배기 3기 공부방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난번에 107% 넘는 수익률 냈던 초록뱀 모두 기억하시죠? 이번 3기에서도 그렇게 효자 종목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과 시청자 여러분의 실시간 상담 함께할 차례인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번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마찬가지로 샵 0082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시청자님. 자, 문자로 먼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는요. 대한유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유팜. 자, 대한유팜 일단 매수 가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코로나 관련주들 이슈가 지금 최근에 있었는데 뭐 과거처럼 굉장히 강하진 않아요. 적당히 강한 상태는 유지는 해주고 있는데 뭐 이전처럼 막 종목들이 막 폭등하거나 그러는 흐름들이 제약주가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왜냐하면 과거에서는 별 이슈도 없는데 뭐 알아서 폭등을 하고 조금만 이슈가 나와도 그냥 막 상한가 가려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서는 뭐 거래량도 말하고 뭐 특별히 뭐 이슈가 나와도 움직이지 잘 않아요. 오히려 어제도 이제 한국알코올이라든지 이제 알코올 관련주들이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세정제 관련된 휴지라고 해야 되나 뭐죠? 하여튼간
일단 뭐 손 닦는 거, 그 세정제 말고 티슈 같은 거, 뭐 그런 관련주들이 움직이거나 은근히 개인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거에 옆에 사이드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느낌을 어제 좀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딱 그거를 보고 있으면 고개 안 움직이고 옆에 있는 애들이 잘 움직여요. 이게 이제 차별화장, 개별조장의 이제 특징인데 여기에서는 추격 매수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이슈가 이미 나와버렸는데 급등해 있는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근데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제까지 느낌이 좀 그렇다는 얘기에서 오히려 지금 사이드에 있었던 종목들 뭐 기가이레인이라든지 뭐 서울옥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잘 움직이죠. 오히려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약간 좀 그런 흐름들이 좀 잡히니까, 그러니까 많이 이제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종목들보다는 사이드 종목들이, 그러니까 대우 부품도 약간 그런 쪽이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노출되어 있는 이슈들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떠 있는 종목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에스코넷 한번 봐봐요. 에스코넷 같은 경우는 뭐 이슈도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고점에서 잘 있죠, 그렇죠? 빠지지도 않고 이러다 한 방에 튀는 겁니다. 이러다 한 방에 튀는데 시장에 잘 노출되지 않았던 이런 이슈들이 숨겨져 있던 애들을, 그런 애들을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 어쨌든 대한유팜 얘기하다 이제 좀 다른 얘기를 좀 넘어왔지만 대한유팜도 뭐 특별히 여기서 뭐 무너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거래량이 없을 뿐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가운데에서 아직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고요. 14,000원까지는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제약주들의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세게 뭐 날아다니는 흐름들이 아니라서 지금 당장 뭐 폭등하겠다라는 부분은 보이진 않지만, 가지고 있으면 올랐다 밀렸다가 올랐다 밀렸다 하면서 올 겨울 내에서는 다시 14,000원 이상을 돌파를 할 겁니다. 그래서 12월 전까지에서는 한 번의 시세를 다시 강하게 줄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보유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섭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조금 전에 이렇게 했던 일진 머터리얼즈. 일진 머티리얼즈.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60%. 비중 60%시고 매수 가격은요? 54,63원. 54,464원이요? 63원? 3원. 네. 가격이 굉장히 뭐 물타기 하다가 가격이 이렇게 바뀌신 거예요? 아니면은 물타기. 물타기 하시다가. 네. 자, 일단 2016년도였나요? 그때 이제 제가 서울경제TV에서 2차 전지를 굉장히 밀었어요. 그때 512 장비주하고 2차 전지 밀었는데, 그때 후성도 밀었고 LNF, 에코프로 다 밀었는데, 일진 머티리얼즈도 그때 당시 가격으로 10,000원대에서, 그리고 8,000원, 2015년도네요, 그러면. 2015년도에서 10,000원대하고 8,000원대 그러니까 밀었어요, 그때. 강하게 밀고 나서 그 이후서부터 이게 100% 올라간 이후서부터 쳐다도 안 보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저는 사실 뭐 100%에서도 얼마든지 공략이 가능했던 종목으로 봤지만, 이때 당시에서도 얼마든지 이때에서 얘처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그때 당시에 뽑았어요. 그때 뭐였냐면 2017년도에서는 파밀셀을 비롯한 뭐 녹십자, 랩셀, 녹십자, 그러니까 제약주를 많이 뽑았는데 제약주도 이만큼 갔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때 당시 100% 올라간 이후에서 300%도 올라갔어도 하나도 안 부러웠던 게, 그때 당시 제약주를 추천하고 나서 제약주가 300%, 200%, 100% 이상 마구마구, 어떤 건 500% 올라갔어요. 그래서 별로 부럽지 않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그때 당시 8,000원대 추천하고 10,000원대 추천했던 종목이 지금도 400%가 올라가 있어서 저는 사실을 잘 쳐다보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비싸다 느낌이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들마다 비싸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앞으로 성장성과 그다음에 전기차, 2차 전지 흐름을 볼 때에서는 여전히 더 올라갑니다. 이거 뭐 나중에서 뭐 6만 원, 7만 원, 8만 원 갈 거예요. 근데 저는 싼 가격을 10,000원대를 받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단타, 매매 아니고서는 잘 얘기하지 않는데, 저의 특징을 아시겠다면 이제 알겠죠? 저는 웬만해서는 종목들을 물리지 않는 이유가, 이게 8만 원, 9만 원, 10만 원 가도요. 단타 아니고는 쳐다보지 않아요. 중장기로 볼 거라면 여전히 저는 코스모와 같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다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왜냐면 코스모학이 이런 자리에서 얘기했던 게 이렇게 올라간 게 400%, 500% 올라간 게 바로 얘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 항상 좋은 종목은 바닥에서 사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일진 머티리얼즈 여기에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이 바로 코스모학입니다. 나중에 코스모학이 한 300%, 400% 올라가면 저는 쳐다도 안 보겠죠. 뭐로 쳐다봐요? 10,000원대에서 얘기했던 종목이 나중에 4만 원 갔는데, 그렇죠? 마찬가지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관점을 보게 되면 일진 머티리얼이 굉장히 나빠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진 머티리얼즈는 지금 2차 전지의 LG화학 이전의 대장이었어요, 얘가. 얘가 대장입니다. LG화학이 아니었었어요. 얘가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은 꺾이면 안 됩니다. 얘는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럴 의무가 있는 애예요. 얘가 올라가줘야지만 다른 애들이 이제 쫓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대신에 단점은 뭐냐면 큰 수익이 나지 않아요. 다른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올라간 게 별로 없는 애들이 대부분이라서 바닥에서 여전히 큰 수익이 날 수 있지만 얘는 걔네들을 비해서 수익률은 아마 절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점만 말씀드리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률은 떨어지겠지만 수익은 날 수는 있다. 다시 전고점 돌파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물려셨던 5만 원대 회복은 올 연말 전에서는 한 번은 다시 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반등이 나올 거니까 가지고 있으시고요. 한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한 절반 정도를 정리를 하셔가지고 비중이 너무 많아요. 2차 전지 쪽에서 어차피 얘가 돌파를 하고 올라가게 되면 다른 애들이 쫓아갈 겁니다. 아셨죠? 네. 다른 애들이 쫓아갈 거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어제에서 현대차가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기아차가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 굉장히 좋거든요. 금액이 큰 사람들한테 좋은데 얘네들의 수익률은 떨어져요. 오히려 세종공업이라든지 성우하이텍이라든지 평화전공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수익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 원래 그래요. 그래서 조금 등치가 좀 작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중소형주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그냥 보유하세요. 보유하시면 뭐 위험할 것도 없고 뭐 불안할 것도 없고요. 갖고 있으면 수익으로 전환할 겁니다. 됐나요? 저 추가 매수 지금 단가가 낮으니까. 추가 매수를 이걸 할 거면요. 차라리 코스모학을 사세요. 아, 다른 걸 사요? 그럼요. 비중이 60%나 되시는데 여기다가 다 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우 전문가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제철이요. 현대제철, 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비중은 10%시라 그랬고, 매수 가격은요? 27,000원이요. 27,000원. 언제 사셨나요, 이거? 좀 됐어요. 좀 됐나요? 네. 어차피 장기적으로 볼 거라면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어제 이제 철강주들이 움직이고 이제 화학주들이 움직이고 해서 철강주들이 왜 움직일까라고 저도 이제 장주에 좀 궁금했는데 장 끝나고서 나온 게 별 이슈는 없었어요. 별 이슈는 없고 실적들이 앞으로 조금 그래도 좋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늘 하는 핑계들인데 장이 약하거나 안 좋을 때에서는요. 뭐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좋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 나와도 안 움직여요. 근데 어차피 주식이 올라갈 생각이면 악재가 나와도 올라가고 호재가 나오면 더 잘 올라가고 이러는데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슈를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원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지금 찾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이제 좋아진다는 얘기가 지금 철강주에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얘네들이 올리고 싶다라는 저는 의도로 판단이 되고요. 이거는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한 4만 원에서 장기로 5만 원까지는 보셔야 되고요. 단기로 보더라도 3만 원은 보셔야 돼요. 단기는 3만 원, 장기는 한 5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그냥 가져가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장기는 어느 정도 걸려요? 장기는 저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거든요. 단기는요? 단기는 일주일.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뭐 일주일 만에 뭐 3만 원 올라간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번 달 내에서는 뭐 3만 원 정도는 그래도 올라온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왜냐면 어제 거래 실린 천냥봉이 나왔는데 이거는 여기서 얘가 가겠다라고 손을 든 거예요. 주식이 얘가 이제 대화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갈 거라고 이제 손 드는 거예요. 간다고. 그래서 간다고 지금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보유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 전문가입니다. 네, 민호님 맹일 잘 보내실까요? 건강하세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랩지노믹스 랩지노믹스 37,000원에 20%. 37,000원에 20%. 예, 오늘 아침에 네. 매수가보다 조금 수익이 났는데 오후에라도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 이번 주까지 지켜봐야 될지 궁금하네요. 한번 다시 움직일 것 같아요. 다시 움직일 것 같은데 사실 이것보다 더 쉽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을 좀 널렸어요. 왜냐면 지금 종목들이 안 움직였던 애들이 지금 잘 움직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남북 경협주들 같은 경우도 그동안 하도 안 움직였기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지금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서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은 지금 보니까 반도체 장비주 쪽에 뭐 원익 QNC라든지 이런 애들이 지금 은근슬쩍 강하게 움직이는데 자 그러면 이런 애들만 움직이느냐? 아닙니다. 제약주도 움직여요. 제약주 섹터도 움직일 거여서 종목들이 이것저것 잘 움직여주는데 만만한 거는 어떤 게 만만한 거냐면 고점 대비 많이 밀렸거나 차트를 길게 봤을 때에서 올라간 게 없는 것들. 근데 얘도 보면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고점에서 많이 밀렸죠. 그렇죠. 고점에서 37% 밀렸기 때문에 요거 한번 수익을 줄 거여서 4만 원에서 잘 가면 한 4만 5천 원 정도는 단기 수익으로 중장기는 넘어갈 것 같아요. 이것도 5만 5천 원. 제가 며칠 내로 보는 거는 한 4만 원까지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잘 보신 거예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부분에 4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직 제약주들이 지금 뭐 보니까 지금 움직임들이 그렇게 지난번처럼 막 활발하게 안 움직여서 그렇지 제약주 죽는 섹터 아닙니다. 이게 한번 눌리고 나서 다시 움직일 때는 또 강하게 또 움직일 건데 지금 2차 전지부터 해서 반도체 섹터부터 해서 이쪽 애들이 강하게 움직여버리니까 저쪽에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건데 뭐 한 달 내에서 마무리가 되면 다시 매집이 다시 마무리가 되면 종목들이 다시 움직일 것 같아요. 코로나 관련주들이. 그 제약주하고 네. 그다음 그 멘토님 평소에 많이 강조하는 LT 백준께서 제가 몇 가지고 보고 있어요. 아, 잘 보고 계시나요? 어쨌든 예. 지금 당장은 저는 이제 제약주를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반도체, 그다음에 한국 뉴딜, 그린 뉴딜, 뭐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 이런 애들. 근데 제약주들도 제가 조만간에는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백준현 미션은 이번 주까지 한번 지켜볼까요? 그러니까 나중에선 또 매수가 이상 오면 매도해버릴까? 그러니까 나중에선 제약주를 제가 다시 한번 밀 건데 지금은 그냥 작게 매매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만약에 제약주를 밀기 시작하게 되면 랩지도믹스는 목표치를 5만 원, 5만 5천 원 두셔야 되는데 지금은 목표치 크게 두지 마시고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의 박스권 요 정도의 이제 매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렇게 해서 뭐 4만 원 정도 보신다 그랬는데 그냥 보유하시고 갖고 있다가 또 다시 수익이 나면 다시 또 궁금하시면 또 연락을 또 주시면 제가 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메가 MD요. 메가 MD 4,560원에 20%. 4,500원의 비중은 60%. 4,560원이요. 아, 4,560원에 20%. 20%. 일단 비중은 적당하신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가 MD 이제 교육주 섹터인데, 지금 고점 대비 쭉 밀렸어요. 빠진 걸 봤더니, 한 38% 정도 빠졌었네요. 근데 지금도 네네. 고점 대비 마이너스 31% 정도 빠졌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빠졌죠? 예, 맞아요.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장점입니다. 왜냐면 먼저 빠질 만큼 다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거래량이 없어서 지금 못 올라가고 있어요. 거래량이 없어서 못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가 이렇게 실리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튈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은 아무도 몰라요.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올리고 싶을 때 올라가는 건데 근데 이쯤 되면 이제 시장이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조만간에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위치에서 그냥 보유하시는 게 낫고 거래가 실리면 그때서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거래량이 실리면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9만 주밖에 안 실려 있는데 9만 주가 아니고 이쯤에 2천만 주 정도 될 텐데 한 1,000만 주에서 한 2천만 주 정도 실리면 아마 맞을 거예요. 이게 2천만 주인지 200만 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천만 주 맞을 겁니다. 이게 9만 주니까 그래서 1,000만 주에서 2천만 주 정도 거래가 실리면 그때서는 강하게 좀 물타기를 좀 해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보유하신 부분들은 그냥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까지 볼 수 있어요? 얼마까지 볼 수 있냐? 거래가 실려야 돼요. 거래가 실리면 그때는 실려야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일단은 수익이 돌아올 테니까 갖고 있으면은 차츰차츰 올라갈 거예요. 거래량이 없어도. 근데 거래가 실리면 네네. 과거에 움직였던 흐름들을 보게 되면 한번 거래가 실리면 심심할 때마다 상한가 한 번씩 가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한 번씩 튀는 종목이니까 거래가 실릴 때 그때 꼭 전화를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시황 점검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비기 이제 3기를 이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참여 방법들은 좀 이따가도 이제 밑에 안내가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또 실전비기 3기에서도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시황 점검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실시간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종목도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려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경제TV 이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촬영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 댓글로도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실전배기 공부방 3기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샵 0082번입니다. 참여하고 싶다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지금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표적 종목은 코스마 화학이었습니다. 오늘 9,510원으로 출발해서요. 현재는 3% 넘게 올라가면서 9,83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거래소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9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아주는 모습입니다.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지수가 옆으로 지금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어차피 낙폭과대 종목들은 빠질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지수는 가만히 있는데 올라가는 애들은 계속 올라가고 무슨 상승장처럼 올라가는 계속 올라가고 안 가는 애들은 좀 지겹도록 안 가요. 그래서 섹터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미 시장의 주도주는 이미 드러나 있는 쪽은 2차 전지와 그다음에 제약주라 그랬죠. 그래서 제약주가 지금 쉬어요. 지금 제약주들이 좀 잠을 자고 있는데 그래도 주도주기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또다시 겨울에 움직여요. 근데 지금 이제 10월 달이니까 11월 달 정도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예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도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약주보다는 지금 당장 움직여주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 완성차, 현대차, 기아차를 포함을 해서 만도부터 해가지고 현대모비스 이런 애들 있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수소차, 전기차, 2차 전지까지 이쪽 애들이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주도주 군에 붙어 있는 알아서 움직이는 이제 순환매 관련주. 근데 거기다가 반도체 섹터도 같이 이제 엮죠, 그렇죠?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 엮으면 엮여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어제도 이제 강하게 움직였었던 바로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제 그린 뉴딜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 뉴딜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 움직이면서 호재들을 계속 갖다 붙일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갖다 붙일 거고 그리고 이제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종종 했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최악의 경우 양도세를 갖다가 다시 되돌아온 부분일 거고 근데 지금 나와주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풀릴 것 같죠. 완화가 어쨌든 이렇게 개정이 돼가지고 될 것 같은데 개정이 되면 시장을 억눌렀었던 부분들을 치워지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가볍게 위로 튀어올 수 있는 핑계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호재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도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도 그래도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유의 핑계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핑계거리가 되게 딱 좋은 게 좀 전에 얘기했었던 양도세 부분 얘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거에 대해 완화 얘기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지금 정부에서 계속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그 신성장 동력을 한국 뉴딜 해가지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해가지고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 제약, 인터넷,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쪽에 그린 뉴딜, 신재생 에너지 이쪽에다가 이제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을 놓고 거기다가 이제 돈을 투자하고 펀드를 조성을 하고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게 다 호재거리 뉴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관련주들이 이제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부분들도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종목들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밀리죠. 살짝 밀리지만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어요. 겁낼 필요는 없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강세에 지금 떠 있는 부분들이고 오늘 안 올라가면 내일 올라가고 내일 안 오면 모레 올라가면서 일단은 지수가 흐름들을 좀 강한 흐름들을 계속 유지를 해줄 겁니다. 밀려도 이거를 안 깨면 돼요. 이 밑에만 안 깨면 되는 거고요. 이 밑에만 안 깨면 되는 거고 전 여전히 시장이 밀려서 강하게 빠지는 것보다는 우상 방향으로 계속 위로 더 올라갈 수 있음을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낙폭과대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쉽게 빨리 파는 것보다는 조금 더 버텼다가 비싸게 파는 전략을 하는 게 지금은 좀 더 유리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는 부분. 이런 부분 잘 챙겨가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은 강하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오늘 물론 좀 코스닥을 오랜만에 돈 이제 1,000억을 좀 매수가 좀 들어오기는 하는데 거래소는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질 않죠. 그래서 지수는 아마 박스권으로 갇혀질 가능성이 높고 종목별 매매 장세. 그래서 종목별 매매 장세에서 강한 종목들은 뭐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고 뭐 약한 종목들은 폭락은 없을 거예요. 폭락은 없는데 뭐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겠죠. 좀 답답한 흐름을 좀 보여줄 텐데 종목을 잘 고르면은 또 빨리빨리 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제일 제가 볼 때서는 좀 빨리 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2차 전지주들이 그동안 좀 못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코스모화학을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모화학 지금 지수가 살짝 밀리니까 9,700원으로 좀 이따 밀리게 되면 한번 잡아보세요. 9,700원 이하에서는 공략을 해봐도 뭐 나쁘지 않을 낙폭과대 종목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키 맞추기로 내일이든 모레든 다시 돌파가 되면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다 보면 시장에서 지금 뭐 폭락 나오는 것도 아닌데 크게 빠지거나 크게 물리기보다는 오히려 수익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그래서 시장과 함께 종목에 대한 공략 방법도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설명해드렸으니까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유튜브 상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퓨어셀. 자, 두산 퓨어셀 지금 좀 많이 밀렸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블록딜 때문에 지금 떨어졌다는 이슈가 지금 아마 어제 좀 있었던 걸 봐요, 보니까. 그런데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빠질 수 있는 부분이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뭐 차트가 이상한 건 아니에요, 지금. 자, 차트를 보면 저점이죠. 아직 저점을 지금 지지해 놓고 있으니까 이만큼 올라갔으면 얼마든지 조정을 이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가 있는 거고 한 번 더 내리면은 이제 3만 원, 25,000원, 뭐 세게 받으면 2만 원까지 이게 하락 N자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목표치까지는 나와주는데 뭐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못 팔아서 내가 보니까 많이 못 팔아서 뭐 심하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수급도 한번 잠깐 볼게요. 지금 오늘 기관하고 법인하고 기관 외국인들이 무지하게 파네 오늘. 오늘 무지하게 파는데 자, 매수 가격이 47,000원. 자, 요거는 가지고 있다가 반등 나오면 일단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지금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지저분하게 옆으로 좀 횡보를 하다가 아니면 뭐 좀 더 밀리다가 다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많이 올라왔죠. 두산 퓨어셀이 지금 바닥에서 6만 원까지 700% 올랐어요. 700%. 엄청 많이 올라왔죠. 여긴 4,000원짜리고 여기 6만 원짜리고 뭐 대략 여기서부터 따지게 되면 1,000% 올라갔고 여기서 따지게 되면 이제 700% 올라갔는데 700% 올라갔으면 그만큼 먹은 것만큼 뱉어야죠. 그렇죠? 뱉어야 되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반등 나오게 되면 뭐 손실이 큰 부분은 아니니까 들어 올리면 일단 팔아줬다가 굳이 뭐 수소차 얘만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공략할 종목은 많잖아요. 어제 들었었던 이제 대우 부품도 있고 얼마든지 바닥에서 다시 새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아니면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아니면은 뭐 자동차 부품주도 오늘 살짝 밀리는 것 같은데 밀리면 자동차 부품주로 하죠 차라리. 그래서 요거는 반등 나오면 그러니까 여기서 뭐 손절하는 것보다는 전저점 지지가 되니까 보유하고 있다가 하루 이틀 내에 다시 들어주게 되면 종목 교체를 시도하는 게 그러니까 머리 아프지 않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꼭 저는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꼭 두산 퓨어셀만 저는 목숨 걸고 이것만 해야 됩니다. 이러면 그냥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35,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갖고 있으면서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5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때 팔면은 수익이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지금 뭐 수급도 꼬이고 많이 올라갔고 지금 뭐 블록딜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뭐 이러면 이렇게 그 머리 아픈 얘기들을 왔다 갔다 그러면 그냥 머리 안 아픈 종목으로 그냥 싹 돌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에 이제 아미코젠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아미코젠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계속 우상향으로 이게 이제 세력주 패턴으로 계속 61선을 지지하면서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그 흐름과는 맞지 않게 혼자 강해요, 그냥 나만 강해요, 그냥. 다른 애들 빠지든 말든 그냥 상관없이 그냥 자기만 강하면 되는 그런 약간 이기적인 종목의 느낌인데 이런 애들은 뭐 차트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 요거를 추세를 이어지면서 계속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매수 가격이 좀 마음에 들진 않네요. 매수 가격이 한 3만 원대나
아니면 2만 원대나 뭐 15,000원이면 더 좋았을 거고 그래서 2만 원이나 2만 5천 원 정도였으면은 괜찮은 가격이었고 비싸도 한 3만 원 정도에 샀으면은 이거는 칭찬을 해드릴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48,300원이면 매매하세요. 지금서부터 올라올 때마다 매도하시고 조정받으면 또 4만 원 또 사시고 또 올라오면 4만 5천 원에서 4만 9천 원 또 매도하시고 4만 원 내려가면 또 매수하다가 4만 원 깨지면 손절하고 그래서 3만 5천 원 샀다가 깨지면 또 3만 원에 샀다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매수가격이 높기 때문에 매매 정도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뭐 시장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강하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죠. 오늘서부터는 이제는 종목별 싸움입니다. 종목들이 다 튀지는 않을 거예요. 언제 튀냐면 지수가 2,458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 다 튀겠지만 그전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을 아마 발로 밀어낼 겁니다. 왜? 불안감을 주면서 종목들이 흔들리면서 이거 다 흔들린다는 얘기는 가는 애들은 가요. 가는 애들 뭐 대부분 다 가는데 안 가는 애들이 이제 조금씩 흔들어주면서 아마 개인 투자자들 많이 밀어낼 겁니다. 거기서 밀리지 않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점 매수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 매매 대응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종목들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상담 다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여러분께 앞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초록뱀처럼 어마어마한 수익률 낼 수 있는 종목 소개해드리는 실전배기 3기 공부방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많이 연락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